그렇다면 세분정 중이시니까 저를 발표 내용대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술과 기술의 멜팅 포인트를 찾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과 기술의 멜팅 포인트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술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기술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예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술 안에 기술이 녹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미디어 아트 경우가 될 것이고, 저는 오늘 기술이, 그 중에서도 IT가 예술 창작자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구적인 기술로 설명을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생각하기가 예술이죠. 또 시장 미술, 시장에서의 미술과 작품성이 늘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류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고 그래서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작가들이 작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미술이 모두 다 작품성이 높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제 시장의 경향이 신진 창작자들의 작업 경향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옥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옥션에서 최근에 굉장히 단조로운 단색화 계열의 미술 회화 작품을 많이 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신진 창작자들, 젊은 작가들의 작업 경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제 젊은 작가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계속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함유 문제 역시 미술품 구입하는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전시를 보거나 작품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걸 소비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은 상징의 존재하기 자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회색으로 일시적 재화라고 이렇게 써놨죠. 창작자들에게 거쳐가는 재화는 늘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좀 길게 깔았던 까닭은 다음에 설명드릴 경매 프로젝트 효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술과 기술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표면적으로 결합하자! 결합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들, 재반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결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징이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상, 혹은 미술 잡지,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도큐멘타 같은 것은 이제 대형 미술 축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가가 바로 나는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삶을 살고 있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은 경제적인 문제와 굉장히 크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영광 있는 미술상을 받고 트리엔날레, 도큐멘타 이런 대형 미술 축제에 초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첫 번째 제일 좋은 방향이 있다면 본인의 창작물로 먹고 사는 것이고요. 작품 판매입니다. 최근
문광부에서 2012년도 조사를 하는데 본인의 창작물로 월 수익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문화의 수익은 몇 명이 되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월 수익 본인의 창작물로 100% 이하, 100만 원 이하. 한 번에 맞춰보실 분이 없어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55? 95. 95. 아니, 그거보다 많더라고요. 66.5%였고, 수입이 아예 없다가 있었거든요. 아예 없다가 있어서, 아예 없다는 26.2%가 나왔다고 해요. 창작물로, 참 어려움이 있죠. 작품 판매는 주로 이제 갤러리나 아트페어나 옥션 등에서 주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편이기도 하지만 주변 지인 중에 창작자들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찍 왔는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많이 안 오면 어떡할까 많이 와주셔가지고 떨리네요. 저는 예술과 기술, 과거, 현재 예술로 작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는 작가들이 마지막 현재 송호준과 에고니 웨어라는 작가는 잘 모르실 것 같고 두 분 작가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기술을 하고 예술을 했는지 네, 아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안에 기회라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기술이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조각을 베이스로 해서 시각예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각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물론 페인팅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기술과 예술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왜 별개가 아닌지에 대해서 작가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할 때는 최초의 과학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과학자이기도 했고 발명가이기도 했고 수학자, 의학, 네, 아마 이처럼 다재다능한 예술가, 과학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953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념한 큰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전시를 기념한 그 장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립과학기술관이라는 정부에서 짓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재료, 수송, 에너지 등의 총 7개의 주제를 가지고 14개의 전시 분야와 13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한 사람의 전시 때문에 그 공간이 과학, 기술로 총 망라해서 보여주는 전시관을 이탈리아 정부에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남준. 네. 백남준 하면 저희가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은 한국 사람은 만큼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미술사적으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의 동급의 작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 세계 최초로 위성 중계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저도 84년도면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침 일찍
아나운서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프랑스, 뉴욕, 베를린, 비행기에서 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위성 퍼포먼스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 TV를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게 얼마큼 대단한가에 대한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한 예술가입니다. 이분이 했던 작업들 보면 비디오 이렇게 했던 작업도 있고요. 다양한 꼼수도 있고 한데, 제가 과학을 앞서간 마지막 예술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게 이제 비디오 신디사이저라는 아날로그 비디오 합성기입니다. 언뜻 봐도 그렇게 크게 보이시지 않죠? 크게 보이시나요? 지금 생각한다면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그 독일 국영방송국에서 이런 유사한 장비를 쓰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지금 봉고차 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백남준하고 그 기술 자문하고 그 슈야 아베라는 이 두 사람이 만든 이 기기가 독일의 국영방송국에 정식으로 납품이 되고 또 방송 기자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 예술가가 만들어낸 발명품이죠. 발명품이 방송국에 정식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면 굉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시대를 앞서가고 기술을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 또 레이저라든지 또 다양한 최신의 기술들이 있고,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로봇 그리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저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하는 그 독특한 점이라면 그 과정을 되게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는 5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인데, 저랑 최준 작가랑 저희 아버지, 저희 나이가는 아버님이랑 저희 사촌 가족이 같이 모여서 작품이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 둘이 같이 재밌는 거 해볼까? 하다가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도 같이 해볼까?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기가 나오면서 누구라도 사진 찍고 그러면서 아마추어 지금 사진작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듯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일반인과 미술 애호가 예술을 해보겠다라는 도전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해지면서 이런 좋은 예술 그룹이 탄생하는, 가족 단위 예술 그룹이 탄생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기가 나와서 사진 대중화됐듯이 이제는 3D 프린트나 레저 조각기로 인해서 조금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작업,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결과물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장인정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탐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예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옆에 있으니까 작품도 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호준이라는 과학자니까요, 예술이니까 저도 좀 모호하기도 하고, 세계 최초로 민간인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미디어에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려대 전기전자전기판 국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공학 디지털 미디어대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물감 대신에 자기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술의 어떤 틈새를 굉장히 잘 작업에 하시고, 실제로도 현대매체 미술 라이트전, 인터그레이팅전, 디자인 쇼쇼쇼전 했고, 우리 개인전 2번이나
그 작가한테 개인전을 한번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다양한 실험음악, 인터랙티브 조명 작업, 인공위성 기술에서 영감을 얻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등의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희 정도 계시고요. 네. 예, 제가 감히 그 IT 쪽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짧게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90년대 말에 PC 나우늘에서 IT를 시작했고요. 인터넷 벤처 공부할 때 펀딩을 받아가지고 한 7명을 데리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상업을 했었고 그 뒤로 한 4전 5개 하면서 감바스만 좀 많이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아이폰이 나온 후에 그 뒤부터는 다시 재미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잡생님한테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좀 경험들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승공사업화시키는 일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나 포카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제가 3년 가까이 했었고요. 이번에 부산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인턴을 했고 수주에서 지금 계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이 행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실 저부터 제가 정말 원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좀 이제 많이 계속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 IT 쪽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분위기 바꿔야죠. 감사합니다. 예술 쪽에서 오신 분. 네. 비슷하겠는데요? 재밌겠네요. 네. 저는 IT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IT를 하는 분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에러 없는 서비스죠. 에러 없는 서비스. 여러분 에러 쓰시지만 뭐 무료라고 해도 오류가 있으면 욕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꿈이 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저희들이 뭐 빌형님이나 잡생님 보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미약하더라도 세계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꿈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보신 많은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뭐 돈 번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특히 VC들을 자각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두 번째 꿈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이죠. 돈벼락을 맞아보는 거. 최근에 해외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오큘러스 2조 원의 회식이 있었죠. 그런 1조, 2조 어떤 그런 식의 M&A 전화가 오면 갑자기 오는 그런 꿈을 꾸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화는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3가지를 저뿐 아니고 제 주변의 분들이 많이 꾸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M만 가지고 10억, 20억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같이 인터했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멋진 서비스 만드는 건 잘하셨어요. 다운로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돈으로도 많이 만들고 다 매스터를 이어주는 분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고민하다가 이 부산 CK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여기 컨셉을 이제 좀 저도 안 했습니다. 즉 이제 기술 위주로 승부해서는 더 이상 답을 찾기 쉽지 않다. 어쩌면 하이테크가 아니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거나 어떤 융합, 컨버전스에 답을 찾을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지만 갤럭시가 결국은 작년 말에 아이폰에 역전 나왔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감성이라는 한 단어로 보통 이유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저희들이 그런 창의력에 좀 극단을 달리시는, 절정을 달리시는 예술가 분들과 만나보고 한번 저희 현황을 설명드리고 어떤 좀 좋은 조언을 구하면 괜찮겠나 생각을 해서 이걸 자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드리는 IT를 대변하는 말들이 좀 부족하거나 좀 모자란 게 있으시면 그 뒤에 토크할 때 편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술하시는 분들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절대 앞에 뭐 잘라서 나온 거 아니고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다 같이 토론할 때 많은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오신 분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이제 위기다. 호황은 끝났고 혼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당면 과제입니다. 많겠지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술가 그리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ICT는 정보통신기술의 약자고요. 보통 IT란 말을 많이 쓰죠. 최근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 힘을 써서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면서 ICT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사실 뭐 경험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창의력이 필요한가? 지금은 위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도래했던 그 앱,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황이 된 게 확실합니다. 저희 말해서 배달의 민족 정도가 월 10억 정도를 벌고 클래식 플랜인가요? 광고 때리는 지겹죠, 그죠? 광고 때리는 만큼 월 한 50억씩 때린다고 하는데 훨씬 벌고 있고요. 자, 그런 거에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돈 버는 데 진짜 없어요. 진짜 돈 버는 데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불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신에 하드웨어, IoT 부분은 기회가 왔다. 이 부분도 지금 거의 이제 출발선에서 갔어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201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력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 미국에서 돈 버는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 문제로는 IoT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두 번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이게 중요하죠. 이미 다 똑같아요. 글로벌하게 똑같은데 이미 중국에서도 이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상품으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단순하지 않은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제 창의력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IT하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돈도 안 하시는 예술하시는 분들과 좀 만나서 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창의력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기존의 서비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할까요? 배달의 민족의 포인트는 뭡니까? 빠른 배달일 수 있겠죠? 신뢰.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집이 정말 좋은 재료를 만들까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집에서 요리하는 장면만 동영상 위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제정하고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미적인 관점. 소위 말하는 IT를 듣습니까? 효율이죠. ROI, 비용 대비 효과까지 않아요. 자, 근데 저희 말한 미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능 개선. 아주 새롭진 않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3D 프린트로 과연 뭘 만들 수 있을까? 뭐 기존의 컵을 카피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많은 좀 아이디어를 과학적인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팔아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작년에 미국의 테크크런치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때 처음 봤었는데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고향이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의 둘 다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교환같이 접근성과 그런 좋으신 분들, 뭐 좋은 공간들은 많은데 기술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도 아이디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미디 같은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들이 이제 점점 쉽게 변하고 활성화되면서 컨텐츠도 많아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아지면서 예술가들의 고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술가들이 그 고집이 Here we are all in one place. The wants and wounds of the memories. Despair and hope sit face to face when you're coming from the cold. Let it fill your cup.
with something kind. Eggs and toast like bread and wine. She's heard it all, so she don't. Arthur lets his Earl Grey steep since April. It's been hard to sleep. You know they tried most.